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168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다우와 나스닥이 고점 부분에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뻔한 약간 레퍼토리 같이 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또 이제 고점에 임박하게 되면 또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주가를 이제 약세로 만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가 관망색이 짙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뭐 이러한 장세일수록 결국은 믿을 건 앞으로 실적이 느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바라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최근에 그동안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업종들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이 뭐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음식료, 그동안 관심 못 받았던 그러한 업종들이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뭐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LG화학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4천억 원의 규모의 배터리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6%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체 리콜이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에 대한 자회사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업종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기자재와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한 우리가 수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산업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국전력에 이제 원자력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시공 능력이 있는 자회사 한국기술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한전 KPS 같은 주식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과 배터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삼성전자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야말로 지금 당혹스러울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사실 뭐 이제 누구나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약간의 '아 너무 지겹다.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지겨울 수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약간의 지금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 2 월, 3 월, 4월 달 때 굉장히 석 달 동안 거의 8만 원 초반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8만 전자가 깨지긴 했죠. 깨지긴 했는데 오늘도 가격이 종가가 얼마냐면요. 79,800 원입니다. 어저께는 79,900 원이었는데 지금 79,800 원이 됐습니다. 오늘도 100 원이 하락해서요. 종가가 79,800 원이 되는
뭔가 이렇게 약간 당혹스러운 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뭔가 누군가 지금 8만 원을 굳이 계속 8만 원을 깨려는 뭔가 그러한 작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당혹스러운 느낌이 계속 드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등락폭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뭐 100 원, 200 원, 뭐 300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금 굳히기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작전의 어떤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거의 4달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어떤 반등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거의 두 손 두 발 다들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특이한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너무 또 특이한 게 공매도가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꽤 물량이 될 정도로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공매도를 걸고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확보하려는 뭔가 그러한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호재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TV라든지 뭐 세탁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 호황이 돌아올 거다라는 계속해서 소식이 들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에 거의 20조의 파운드리 공장을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과 조금 더 협업,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증가해서 뭐 외국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만 주식이 또 그렇게 쉽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러오는 소식 자체가 대부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이 하락할 때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춤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변동폭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원을 오늘도 하락한다는 것은 약간 정말 당혹스럽죠. 일부러 누가 100 원을 지금 하락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파란불을 만들기 위해서 100 원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79,800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죠. 누구나 어떤 투자자들도 다들 지루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단순히 주가의 수익률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수량 자체를 뭐 계속해서 사모하는 관점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2년 뒤에 지났을 때 뭐 반도체와 뭐 스마트폰,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글로벌 기업일 뿐더러 계속해서 경쟁 우위에 경쟁자들을 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산 분할 매매 관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